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스타드렌 대 마카비 하이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꽤 있다. 결국 홈에서 매우 호전적으로 나서는 탓에 생기는 역습 제어에서의 미비 탓, 마카비 하이파도 제법 리그에서 보여주는 기조가 호전적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벤투스를 유럽 대항전에서 잡은 전적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 홈에서의 기대 실점은 상당히 낮은 편이기는 하나 렌이 생각보다 호전적인 팀에게 약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리그에서 보여주는 높은 점유율과 몰아치는 양상을 유럽 대회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물론 역습으로 이어가는 무브 자체는 렌을 상대로 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 다만 한 골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영보이지의 경기 지배에 막혀서 중앙에서 공이 잘 안 도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전력이 차이가 유럽 대회에서는 좀 커 보이기도 했다. 승부에서는 렌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 일단 홈에서의 득점력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마카비 하이파가 유럽 대회에서는 생각보다는 중앙에서 공이 잘 돌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렌도 홈에서 역습을 잘 막지 못해서 실점이 꼬박꼬박 나오는 등 오버 양상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충분할 것으로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파나티나이코스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그에서는 강호로서의 면모를 높은 점유율로 보여주는 편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생각보다 잠그고 역습으로 이어가는 양상이 잦은 편. 하지만 수비 시간이 길어지면서 후반에 실점이 나오고 지는 패턴이 유럽 대항전에서는 꽤 자주 나오는 편이다. 물론 4-4-2 기반의 두 줄 수비가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할 것이다. 올 시즌은 철저하게 지공 성향의 팀으로 구성한 상태, 따라서 감독이 바뀐 상황에서도 팀 컬러를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상대가 제대로 잠가버리는 경우에 대한 확실한 플랜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다행히 지난 경기에서는 모레노와 쇠를로트가 골을 기록하면서 제 몫을 해주기는 했지만 이 두 선수는 모두 결정력 기복이 없지는 않은 선수들이다. 비아레알이 이길 확률이 높기는 하나. 4-4-2 기반의 잠그는 파나시나이코스를 잡아내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 지공 성향으로 철저하게 맞춘 비아레알의 성향을 감안해야 하고 비아레알 공격진의 단점은 결정력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할 것. 언더를 픽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세르베트 대 슬라비아 프라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밸런스가 상당히 무너진 기색이 심하다. 특히 최근에는 초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늘어난 상황인데 만회를 위해서 올라가는 상황에도 이선 자원들의 잇따른 이탈로 인해 효과가 적다. 오히려 추가 실점 리스크가 올라가면서 스코어가 더 벌어지는 양상이 잦은 편.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하기에는 올 시즌 중앙 장악력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상대가 중앙을 장악하면 공격력이 둔화되는 경우가 잦으나 세르베트의 중앙 장악력이 올 시즌에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르베트의 약점인 전반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 일단 400과 300에 관계없이 세르베트보다는 후방 안정감이 높아 선택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쪽은 이쪽이라고 봐야 할 것. 슬라비아 프라하의 우세를 점친다. 세르베트의 중앙 장악력과 수비에서 오는 리스크가 상당한 상태. 최근에는 선제골을 미리 허용하고 올라가다가 추가적으로 골을 허용하는 등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꽤 무너지는 양상이 짙기도 하다. 선택에서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쪽은 원정팀이 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세리프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는 홈 전승으로 홈에서의 강세가 꽤 괜찮다. 특히 잠그는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성적이 좋아 생각보다는 강호들이 쩔쩔매는 경우가 잦은 편. 물론 이 경우에는 득점력을 반 포기한 듯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웅크리는 성향상 상위 전력의 로마에게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된다는 단점은 확실히 있는 상황이다. 저득점 양상을 만들려고 할 가능성은 높을 것. 디발라와 루카쿠 투톱이 3골을 합작하면서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다. 물론 주말 리그를 생각하면 아직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디발라를 주중 경기까지 끌어다 쓰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을 듯. 이 추측이 맞는다면 폼이 완전히 박살난 벨로티가 나와야 하는 점과 세리프의 홈 강세와 수비력도 꽤 부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스몰링을 아낀 것은 긍정적인 신호. 일단 승부에서는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로마가 유리한 것이 사실. 하지만 공격적인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 있다는 변수가 있고 생각보다 셰리프가 홈에서 버티는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스코어로 접근해서 언더를 추측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해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린 팀의 장점인 에너지 레벨과 기동력으로 바이언의 중앙 전력마저 싸먹어버리는 모습. 지난 경기에서는 필드 골이 나오지 않기는 했지만 공격진들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면 위넨을 잡아낼 만한 경기력은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윙어들을 매우 높게 전진시키는 편이라서 항상 공간 커버가 수비 상황에서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중앙 장악과 화력을 보유한 팀. 해켄의 강점은 레버쿠젠 못지않은 득점력을 가진 팀이라는 것. 하지만 단점은 공수 전환에서의 기동력으로 이 때문에 홈에서 에버딘에게 역습이 공략당하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챔스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레버쿠젠의 장점이 기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켄이 골을 넣어 경기를 혼전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비 상황에서의 애로사항은 해켄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할 것. 레버쿠젠의 승리와 오버 양상을 예측하는 매치다. 일단 두 팀이 모두 화력전에 일가견이 있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했는데 공수전환과 기동력에서 해켄보다는 레버쿠젠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화력을 더 효율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팀은 레버쿠젠이 될 것이라고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